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에 전기기능사 필기 강의를 맡은 이재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요점 정리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기 이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문제가 저희가 100문제를 제가 다 엄선한 문제들인데, 이 100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풀이도 강의 자료로 나눠 드릴 건데, 그 강의 자료 풀이를 보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전기 이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가인된 상태란 이라는 문제고요. 답은 1번 마이너스 대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대전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전은 전기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전기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 했고요. 이 대전에서는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이 나온다 했습니다. 플러스 대전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였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얘들이 왜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되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게 됐냐면은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였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였고, 이 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이 발생하는데, 플러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부족하다. 마이너스는 반대로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대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대전 상태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m의 저항이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ohm이 되는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어떠한 힌트가 나왔냐면요. 일단은 1m의 저항을 길이를 2배로 늘린다라고 되어 있고,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의 길이는요.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항은 길이보다 무조건 제곱배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단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최적이 일정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만 조건이 성립됩니다. 또는 길이가 n배, 단면적은 n분의 1배, 요 두 가지의 말이 들어갈 때만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이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은 2배로 늘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의 제곱배이기 때문에 2의 제곱배가 되고, 얼마가 커지냐? 4배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1m의 저항이 25m였으니까 2m로 증가했을 때는 4배.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의 4배이니까 85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 85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24V의 전원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컨덕턴스 뭐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ohm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I는 R분의 V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근데 전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컨덕턴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저항은 I분의 V다 라는 요거까지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다 라고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컨덕턴스 G를 물어봤는데 G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 R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24V의 전원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은 24가 주어졌고요. 전류 I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6A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6분의 24를 계산을 해주면은 저항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6분의 24를 계산하면은 6, 4, 24,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은 저희가 4ohm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G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G는 R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계산해주면은 컨덕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0.25가 되고요. 단위는 컨덕턴스의 단위 모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에 0.25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1k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10도 50리터의 물을 46도로 올리는데 3시간이 걸렸다. 효율은 몇 %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요점 정리에서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는 다루긴 했었어요. 먼저 MCT입니다. MCT는 0.24pt 효율이다. 요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건 다뤘었냐면요. 이 0.24pt라는 건 다뤘었어요. 이 0.24pt가 바로 뭐예요? 열량 H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열량 H는 다뤘었기 때문에 0.24pt는 열량 H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M, C, T가 이제 뭐냐인지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M은 질량입니다. 무게입니다. 무게를 의미하고 C는 비열입니다. C는 비열을 의미하고 여기서 T는 온도차입니다. T는 온도차를 의미하고 요 표시는 바로 효율을 나타낸다. 효율이고 여기서 P는 전력을 나타내고 T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MCT는 0.24pt 효율이다를 가지고 이제 뭘 구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MCT는 0.24pt 효율에서 효율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효율은 0.24pt분의 MCT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걸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0.24는 그대로 0.24 넣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전력 P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k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kW라는 거는 우리가 전력은 와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kg 역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kg는 10의 3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10의 3승을 풀어주면은 1 곱하기 10의 3승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1000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3시간이라고 주어졌는데 저희가 시간의 단위는 세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일단 초를 분으로 바꾸면 60이죠. 곱하기 60. 또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은 또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분으로 바꾸고 분을 초로 바꿔주는 그래서 60 곱하기 60은 1시간은 초로 따지면은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이다. 그래서 요게 3600
분의 이제 질량입니다. M.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량이 문제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질량에 대한 힌트는 뭐가 있냐면요. 50리터의 물이다가 힌트가 돼요. 그래서 50리터의 물은 50에 곱하기 이거를 리터를 질량, 무게로 바꿀 건데 1000리터당, 1리터당 1000g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0리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은 1리터당 1000g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으로 바꿔주고요. 곱하기 이제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인데 물의 비열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1을 곱해줘도 되고 안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1은 곱해봤자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비열이 1이기 때문에 1을 곱할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이제 T 온도차입니다. 온도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도를 46도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줘야지 온도차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효율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이제 저희가 계산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0.7이 나옵니다. 그러면 0.7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해주셔야 되냐? 단위가 퍼센트로 나왔냐? 아니면은 그냥 0.7로 해도 되냐예요. 단위가 퍼센트로 나왔을 때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를 퍼센트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곱하기 100을 안 하면 그냥 0.7로 답이 0.7이 있으면은 0.7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0.7이 없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바꿔준다. 그럼 퍼센트지는 70%다라는 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약 70%?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열에 작용해가지고 열의 효과에서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까지 요렇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었는데 얘들은 이 어떤 뜻이냐 그것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백 효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됐고 여기에 온도차라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제백 효과였고요.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열의 흡수, 열의 방출 이 말이 나오면은 펠티의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톰슨 효과는 펠티에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동일한 두 금속이다 라는 말로만 바꿔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 금속과 열의 흡수, 열의 방출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펠티에 아니면 톰슨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동일한 두 금속이냐 서로 다른 두 금속이냐라는 말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말이 없죠. 그러면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보기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보기에 둘 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인지 동일한 두 금속인지 그걸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 금속의 열의 흡수 발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펠티의 효과나 톰슨 효과 둘 중 하나가 답이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에 지금 펠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에 펠티의 효과가 됩니다. 6번 문제는 전기력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요거는 문제 풀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구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 같은 전기력석을 흡입한다 라는 건데 같은 전기력석은 반발한다 라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유전물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저나 클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얼마인가 라는 건데, 이것도 6번 풀이에 6번 풀이 7번 보면은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분의 Q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기력선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입실론 분의 Q를 찾아주면 되고요. 단 공기 중이다 라고 하면요, 입실론 제로분의 Q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공기 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입실론 분의 Q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먼저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냐면요, 축적하는 콘덴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축적하는 콘덴서 하면요, 저장된 콘덴서 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에너지를 물어보면요, W는 2분의 1 QV다 입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고요. 근데 우리 콘덴서 C는 어떻게 구했냐면요, C는 V분의 Q로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Q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Q는 CV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Q를 CV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CVV가 되는 거예요. 그럼 V가 두 개이기 때문에 V 곱하기 V는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이거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 중을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진 게 뭐냐를 봐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은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에너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요 C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W는 C가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1 CV의 제곱, 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C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하고 C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C하고 에너지의 자리를 바꾸면은 V의 제곱분의 2W로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V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kV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 키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200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000의 제곱분의 2 곱하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지금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로 기억을 해주면, 2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봤을 때 계산기로 때리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답에는 보기에서는 이 1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조금 뭘 봐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전기체계는 K, M, G, T, 소문자 M,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이 K는 저희가 키로라고 합니다. 키로라고 하고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M은 메가라 하고 얘는 10의 6승을 의미합니다. G는 기가라 하고 10의 9승을 의미하고요. T는 테라라 하고 10의 12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M은 밀리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합니다. 얘는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라 마이크로라고 저희가 읽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읽습니다. n은 나노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고요. p는 피코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1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1 곱하기 10의 6승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크로 페럿 요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 마이크로 페럿이다. 요거를 찾아주시면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두 콘덴서의 C1, C2가 직렬로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정종 용량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저희 콘덴서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콘덴서의 직렬 접속에서는 합성 정종 용량을 첫 번째로 물어본다 했습니다. 이 합성 정종 용량을 물어본데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시면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 공식을 이해해서 찾아주니까 합성 정종 용량은 C1 더하기 C2분의 C1, C2, C1 곱하기 C2라는 게 결국에는 C1 더하기 C2분의 C1, C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면은 답은 3번,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강자성체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강자성체만 기억을 해도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 뭐만 기억을 해달라 했냐? 그냥 앞 글자만 따져 있습니다. 니, 코, 철, 망. 요거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굳이 얘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니코철망만 찾아서 니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자, 니는 니켈이고요. 코는 코발트. 철은 그냥 철. 망은 망간입니다. 그럼 요거 찾으면은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코철망을 찾아보니까 아닌 거 3번의 백금이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세 번째 손가락은 무엇을 나타내냐? 라는 문제인데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은 우리가 이론에서는 그냥 어느 손가락이야?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전기기기에서는 조금 더 잘 다루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론이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F, B, E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물어봤으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F, B, I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는 힘을 나타내고 엄지손가락이다 라고 했고요. B는 자손밀도를 나타내고 검지손가락이라 했고요. E는 기전력을 나타내고 중지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오른손 법칙이고요. 왼손 법칙도 똑같이 FBI예요. 그래서 F는 똑같이 힘을 나타내고 엄지손가락을 나타내고요. B는 자손밀도를 나타내고 검지손가락을 나타내고요. I는 전류를 나타내고 중지손가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점은 엄지, 검지는 안 변해요. 뭐만 변해요? 중지손가락만 변해요. 그래서 기전력이냐 전류냐가 오른손, 왼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요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손가락이니까 중지손가락 기전력을 나타낸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전류 2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P점에 자개의 세기는? 하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자개의 세기는
전자석의 자개의 세기는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라 했냐?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다로 나온다 했고요. 여기서 황상이라는 둥그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형을 만드는 건데, 온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온을 만들면은 온은 선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길이로도 주어질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L분의 Ni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 L분의 Ni로 계산을 할 때는 문제에 자로다라는 말이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는 L분의 Ni고요. 자로라는 말이 안 주어질 때는 2파이 R분의 Ni로 계산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한상솔레노이드예요. 그 다음에 이 한상솔레노이드를 가지고 뭐가 나온다 했냐면은 두 번째 무한장 직선이 나온다 했습니다.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 H는 뭘 가지고 이용한다 했냐? 이 한상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이용한다 했어요. 자, 직선은 이 N은 감은 횟수예요. 감은 횟수. 근데 직선은 전선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뭘 빼준다 했어요? 감은 횟수를 빼라. 그래서 2파이 R분의 I다. 요게 무한장 직선일 때 구한다 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였습니다. 자,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도 일단 기본 바탕은 한상솔레노이드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뭘 빼주라 했냐? 파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없애면은 2R분의 Ni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한장 직선은 N을 없애고 온형 코일은 파이를 없앤다. 그래서 이 한상솔레노이드 하나 기억하면은 벌써 이 두 문제, 두 공식을 같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였습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인데요. H는 소문자 Ni로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문자 N을 뭘 뜻하냐?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인데 단위 길이는 얼마냐? 1m당 감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m에 100번 감았다라고 하면은 1m는 몇 번 감은 거예요? 1m에 50번 감은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m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 N은 1m당 감은 횟수가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떤 게 물어봤는지 보셔야 되는데 12번은 지금 무한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요 무한장직선 H는 2파이분의 I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는 2파이 R분의 I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전류도 지금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파이가 흐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 2파이 분의 2파이 R입니다. 그러면 2파이 약분되니까요. 뭐만 남아요? R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R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답은 1이다. 왜냐면 거리도 얼마예요? R은 지금 얼마냐? 1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H는 1A 턴 퍼 미터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의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석이 없다고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상호 인덕턴스 M은 I분의 N 파이로 구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가 나올 때는 I가 2, N은 1 요렇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I를 1로 볼 수도 있는데 I를 1로 봤을 때는 N이 2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 이 아래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는요. M은 K 곱하기 루트 L온 L2였습니다.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고 K는 뭐였냐면요. 결합계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코일을 결합하는 건데 얼마나 잘 합쳐졌냐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설자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설자속이 없다라는 거는 결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는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M은 1 곱하기 루트 L온 곱하기 L2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면은 1 곱하기 루트 L은 얼마가 주어졌냐? 40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40 밀리헬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도 뭐로 주어졌냐면은 밀리헬리로 주어졌어요. 보기를 보시면은. 그럼 밀리헬리이기 때문에 굳이 밀리헬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밀리라는 말을 빼고 40 곱하기 L2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90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40 곱하기 90 요렇게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40 곱하기 90을 계산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은 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mH,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변화된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 떨어진 점, P의 자기장, 변화된 H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변화된 H와 변화된 길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였어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었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었는데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H, 자개의 세기가 얼마야? 이거를 구하는 거였는데요. 변화된 자개의 세기는 저희가 공식, 계산 문제보다는 공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공식은 4 파이 R의 제곱분의 I 변화된 길이 사인 세타 요거를 찾아주시면은 공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찾아주면은 이거와 똑같은 거 찾아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이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정연파 교류 전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 봤더니 E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소문자 2로 주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우리는 2보다는 V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차피 소문자 V나 소문자 2나 둘 다 무슨 값을 나타내냐면요. 순식값을 나타내요. 이 순식값은 기본 틀이 어떻게 됐냐면은 V, M, 사인, 오메가,
T 요게 기본 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VM 사인 오메가 T에 가로 사인 뒤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세타가 나온다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위상이 앞선다, 위상이 뒤진다라는 뜻이었어요. 얘는 위상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위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나누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몇 도만큼 느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80 하면은 3분의 180도만큼 느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냐? 주파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주파수의 힌트는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이 순식값 틀에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VM 사인의 이 오메가가 힌트가 됩니다. 오메가는 2 파이 F로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F가 바로 주파수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F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F를 구하면은 F는 2 파이 오메가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오메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뒤에가 오메가예요. 그러면은 t 앞에가 오메가니까 지금 100파이가 오메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2파이 분의 100파이 얘를 계산하면은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파이랑 파이가 서로 약분이 되고 2하고 100도 약분이 되니까 주파수는 50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0Hz 1번입니다. 근데 사실 주파수 문제 나오면요. 우리나라 주파수는 60이에요. 그 대부분 답은 60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답은 60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 근데 문제는 50이 나왔을 때는 50도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50이 없을 때는 주파수 문제는 그냥 60을 찍으셔도 무관해요. 근데 50이 보기에 있으면은 50과 60이 둘 다 보기에 있을 때는 계산을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60이라고 60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파수는 60이기 때문에 60이 답일 확률이 더 높지만은 두 개가 같이 보기가 나왔다라는 점은 6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주파수 계산을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50Hz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50Hz가 되고요.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10mH의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하며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L만의 회로 나오는 겁니다. L만의 회로. 그러면은 L만의 회로일 때 저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L만의 회로에서는 먼저 코일의 저항을 구하라 했습니다. 코일의 저항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는 XL로 표기했고요. 얘는 오메가 L로 구할 수 있었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로 하면은 XL 유도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하냐? 전류 I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일반적으로는 저항분의 V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코일의 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이 아니고 코일의 저항인 XL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L은 오메가 L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2파이 F L 분의 V로도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세 개를 찾아주면 되는데 계산해라 라고 했으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는 지금 계산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 2파이 F1분의 V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는 2 곱하기 파이는 지금 3.14라 3.14 곱하기 F 주파수는 50이 주어졌고요. 곱하기 L은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가 10mA 흘리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분의 전압입니다. 전압은 314를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걸 계산했을 때 전류는 10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A를 찾아주시니까 답은 4번의 100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저항이 10루트 3옴, 유도 리액턴스가 15민,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의 이상차는 몇 도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게 저항이 주어졌어요. 저항이 10루트 3이 주어졌고요. 유도 리액턴스가 15미 주어졌어요. 이때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상차를 구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직렬 회로예요. 직렬 회로라고 주어졌고, 그러면 자 뭐예요? 저항은 R이고요. 유도 리액턴스는 XL이에요. 리액턴스는 코일,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RL 직렬 회로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RL 직렬 회로에서 저희 이상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상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R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R은 10루트 3입니다. 10루트 3분의 X 10 요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각도로 변화돼서 나옵니다. 요걸 각도로 계산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30도라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도가 답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성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Z가 8 플러스 J6의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간전압이 요렇게 380V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380V가 나오는 성간전압 쪽에 뭘 건 거냐면요.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라는 소리예요. 근데 부하를 어디에 거냐? 바로 여기에 거는 거예요. 여기 Y결선 요쪽에. 요쪽에 임피던스가 얼마짜리를 거는 거예요? Z가 8 플러스 J6짜리라는 부하 저항을 여기에다가 걸었을 때 전류가 얼마가 돼요? 그래서 선전류 IL은 저항분의 전압 요거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지금 부하는 어디에 있어요? 상 쪽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성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전류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성간전압을 먼저 상전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상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VP는 루트 3분의 VL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트 3분의 380을 해서 먼저 VP를 구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P를 구해주면은 VP는 얼마가 나오냐? 220V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IL분의
절대값 임피던스 분의 VP로 계산을 하면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절대값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었습니다. 요거 분의 P인데 VP인데 여기서 제가 뭐였냐면요. 8이 나오고 6이 나오고 6이 나오고 8이 나올 때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10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이 나오면은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5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Z2가 8 플러스 J6이에요. 그럼 8 플러스 J6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L은 10분의 220을 계산해서 22가 나온다. 답은 22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풀이의 분석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건 말로 된 거기 때문에 풀이의 법칙은요. 비정연파를 풀이한다, 분석한다, 정리한다, 해석한다, 합이다 라고 나오면은 풀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접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여기서 접지저항 측정기는 접지라는 뜻은 지구의 전압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지라는 뜻은 전압을 지구에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 대지, 땅에다가 전압을 다 버리는 겁니다. 땅은 전기가 안 흐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구의 전압을 버린다가 접지입니다. 그럼 지구는 뭐예요? 어스입니다. 어스. 그래서 접지를 어스라고도 합니다. 어스. 지구에 버린다 해서. 그래서 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뭘 한다 했어요? 이 접지 저항을 측정한대요. 그럼 저희 측정한다. 뭐예요? 영어로 테스터죠. 평가본다. 테스터. 그래서 이 접지는 어스, 측정한다. 테스터. 그래서 어스 테스터가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입니다. 그 만약에 반대로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절연이라는 말은 전기가 안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 그래서 절연 저항은 단위가 메가옴이 단위예요. 메가옴. 절연 저항은 메가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하면은 메가옴을 측정해. 그래서 메거라고 합니다. 메가옴을 측정해 메거입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